욕심 같긴 하지만 이 원금 보장되는 그런 주식 없을까?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아무 일도 안 해. 황금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3년 동안 정기예금 이자 정도는 확보하면서 가고, 근데 그 안에 만약에 합병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공모를 하거나 시장에서 사거나 아니면 간접 투자해서 펀드를 그렇지. 사거나 그 세 가지 방법.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이 손실 보는 거잖아. 그렇지. 이익만 보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있으니까 항상 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익을 기대하고 사지만 잃을 때가 더 많은 것도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 꺼려 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좀 욕심 같긴 하지만 이 원금 보장되는 그런 주식 없을까? 야, 그런 거 있으면 나부터 투자하겠다, 야. 그런데 말이야. 원금 보장되는 주식이 있다? 정말? 그런 게 있어? 어떤 걸 말하는 거지? 그게 이름이 스펙이야, 스펙. 스펙? SPAC. 나도 금융기관에 있지만 맨날 단어 보면 약자를 많이 쓰잖아. 스펙, 뭐의 약자일까? 그러니까 S는 스페셜, P는 퍼포스, 특수 그다음에 목적. A는 acquisition, 그 다음에 C는 company. 그러니까 이제 합병을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네.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을 해주면서, 그 말하는 게 이제 원금은 보장해주면서 수익이 나는 거는 배분을 해주겠다. 뭐 이런 형식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 회사인지 좀 설명을 해줄래? 그러니까 이 스펙은 처음에 이 공모주 청약을 해. 그래서 좀 특징은 보통 공모주 청약하면은 액면가가 얼마지? 보통 5,000원짜리가 5,000원이지. 많고, 뭐 그리고 5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를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좀 비싸게 공모주 청약을 하잖아. 근데 이 스펙은 액면가 2,000원짜리를 그대로 2,000원에 공모주 청약을 해. 그러니까 무조건 2,000원. 그 변동도 없고 그냥 내가 살 때 2,000원 주고 사는 거네. 오케이. 액면가도 2,000원, 내가 공모하는 청약 가격도 2,000원. 그래서 이 돈을 뭐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이렇게 돈을 모아. 그래서 이 회사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켜놔. 아, 그럼 내가 투자한 회사, 공모 청약한 회사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는 거네.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아무 일도 안 해. 그럼 무슨 회사야, 그게? 그냥 빈텅텅 회사야.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일종의 이제 페이퍼 컴퍼니인 거지.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래서 이 회사를 그냥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켜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돈도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돈을 한국증권금융 같은 곳에 그대로 예치를 해놔. 야, 그럼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 들으면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알겠는데 원금만 보장될 것 같은데? 아니지. 그 한국증권금융에서 이자를 붙여주거든. 그 예치금에서. 그럼 예금하는 건 큰 차이가 없죠. 그렇지. 그래서 그 빈텅텅 페이퍼 컴퍼니를 상장을 시켜 놓는데 예를 들면 내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게임 회사나 무슨 바이오 회사 이런데 오너 CEO인데 상장을 해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상장하면 왠지 명함에 코스닥 상장 회사 딱 명함도 찍히고 또 뭐 자금도 그치. 조달하기가 쉽고 이런 메리트를 느끼기 위해서 이제 상장을 딱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지. 상장 요건 갖추기도 힘들고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비상장 회사인데 상장돼 있는 어떤 회사랑 합병을 해버리면 소위 말하는 우회 상장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렇지. 나는 자연스럽게 상장 회사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내가 설명드리니까 스펙이라는 회사가 하고 그 좀 유망한 벤처기업을 합병을 하면 스펙은 이미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자연스럽게 이 회사가 상장되는 구조네. 그렇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싼 회사들하고 합병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건 뭐 몇십억이면 되니까 쉽게 잡아먹어서 상장을 하기 쉬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갔을 때 내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상장이 근데 무한정 시간을 두고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일정 기간을 두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걸 뭐 맡겨놓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기업을 찾는데도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만기가 3년이야. 이 스펙이란 주식은. 이게 주식인데 만기가 있어. 특이하네. 채권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특이하다, 야, 진짜. 그래서
일단 2년 6개월까지 나를 잡아먹는 회사가 있나 없나 이제 기다려보다가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무풀인 거지.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풀. 아무 반응이 없는 거.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 아무도 나를 합병하려고 덤벼들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에이 그럼 청산 작업에 들어가. 그래서 최대 3년이 되기 전에 이 2,000원이지 2,000원 투자한 사람들에게 원금하고 그때까지 붙은 한국증권금융에서 나오는 예치금 이자지 요거를 붙여서 그냥 주고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인데 원리금이 보장이 되는 거지. 근데 들어보면 그러면 3년 동안은 돈은 묶이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황금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3년 동안 정기예금 이자 정도는 확보하면서 가고, 근데 그 안에 만약에 합병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합병을 통한 차익도 가져가는 구조. 그렇지. 그렇게 돼 있는 게 스펙이다. 그런데 3년 동안 돈이 묶인다고 표현했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 뭐냐면 스펙을 상장시켜 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스펙을 팔 수도 있고 중간에 살 수도 있어. 일반 주식처럼. 그러면 처음에 발행시장,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할 때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시장에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반대로 내가 공모할 때 샀던 주식을 그 중간에 팔 수도 있고. 맞아. 그러면 아까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중간에 팔 때는 손해를 보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사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왜냐하면 상장을 시켜놨지만 뭐 주가가 내려가면 2,000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요새 2,000원보다 밑에서 거래되는 예는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거의 다 2,000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 자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지.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중간에 이제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높은 가격에 샀을 때 남은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기 때 돌아받는 자금이 투자 자금보다 적을 수는 있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투자는 뭐 2,000원 또는 그것보다 살짝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지 않으면 뭐 말대로 중간에 샀을 때까지 원금이 보장되는 거는 아니겠지. 그럼 지금 중간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3년 정도의 이자 개념들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그거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는 건 좀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더 내 생각에 조심해야 될 게 만기까지가 너무 짧게 남은 것들을 사는 것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뭐냐면 합병이 진행되다가 이게 합병하기로 합의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주주들에게 이 합병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합병에서 주식을 줄 텐데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 주주들이. 충분히 있지. 그러면 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 내 주식, 나는 이거 반대하니까 내 주식을 사가라. 그렇지. 매수 청구권인데 이 가격이 분명히 2,000원보다 꽤 높은 가격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나는 괜히 저 주식 받았다가 손실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난 몰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수익을 거두면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수익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는데 나는 좀 고민되는. 그러면 합병이 됐어. 그러면 이제 합병 해산된 주식 가격이 새로 산출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걸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그 이후에 주가 변동에 따라서 또 손실이나 뭐 이런 그거는 책임질 수 없지. 그건 이제 스펙 주식이 아니라 그 합병된 회사 주식이 되니까 이건 순수한 주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제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말은 처음에 공모를 해서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합병이 안 되고 만기 때 그냥 돌려줄 때 그때 원금에다가 이자 정도를 합쳐서 준다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간에 사거나 아니면 중간에 팔거나 아니면 만기 이후에 합병된 이후에 뭐 다른 주식으로 변경된 다음에는 손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네. 그 일반 주식 투자할 때는 거의 똑같은 거네, 그 부분은.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도 합병에 관심이 없을 때보다는 합병이 진행되거나 합병이 성사됐을 때 주가는 훨씬 더 오르는 확률이 뭐 90% 이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금이 보장되는 것을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보고 합병이 진행되면 주가가 거의 오르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아질 확률이 훨씬 높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목돈으로 들어가기도 괜찮은가 이게 자금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일단 이 스펙 공모 경쟁률도 꽤 높더라고. 뭐 몇십 대 1, 몇백 대 1까지 되니까 일단 공모 청약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스펙에만 투자하는 스펙 펀드도 있더라고. 그런 펀드가 있어? 그래서 스펙에만 참여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걷어가는 스펙 펀드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장중에서 뭐 합병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2,000원보다 낮은 가격에 스펙을 중간에서 사는 방법도 있겠지. 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거나 시장에서 사거나 아니면 간접 투자해서 펀드를 그렇지. 사거나 그 세 가지 방법으로 그렇지. 투자인데 펀드를 투자한다 그러면 스펙 그 펀드 내에서 여러 스펙에다가 투자를 해. 그래서 분산 거네요. 투자 효과도 좀 생기는 것 같아. 그런데 뭐 시장에 있는 것 중에 스펙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게 전부 다 합병에 성공하거나 사업에 그렇지. 성공하지는 않을 거니까 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정기예금 이자 플러스보다 조금 나은 정도 수준의 뭐 그 정도 수렴하겠네. 굉장히 안정적인 채권 혼합형 펀드인 것 같아. 우리 애들은 스펙을 쌓으라고 하고 우리는 스펙을 사자고. 그렇구나.